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 소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대부고라고 알려진 이 학교는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1091명, 총 학생 수인 거고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있는 남녀고등학교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학살정 급식은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 학교 다녔던 학생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밥 되게 맛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학살정 이렇게 쭉 보시면 중간고사가 10월 19일부터 이 학교는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또 여기 수학 탐구 대회도 있어요. 10월 6일 날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요. 학생 현황 이쪽으로 보시면 그 학살정은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돌려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다른 이전 일정들도 여기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 현황 같은 경우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4.2명으로 되어 있네요. 보통인 상태고 그 다음에 학생 수를 봤을 때 학년별 학급별 학생 수 이렇게 보시면요. 남학생이 135명이고 여학생이 229명이에요. 그래서 총 학생 수가 364명.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졸업생 진로 현황 이렇게 보시면 대학을 217명이 갔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이 16명, 그 다음에 기타가 112명. 자, 여기서 보셨을 때 대학교 가는 비율이 전문대학이 16명, 대학교가 217명.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대학교를 과연 이 학생들이 어디 대학을 갔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그런 세부사항은 학교에다가 전화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실 수 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진로 쪽 부장님이나 진로부 쪽에다 전화하셔가지고 아니면 그쪽을 바꿔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떤 것 때문에 전화하셨냐 그러면 작년 학교 수시 정시해서 입시 결과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를 해주세요. 비밀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교육활동으로 보시면 동아리 활동 현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동아리 활동 현황 보면은 1608만원.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고 자율동아리로는 지금 비용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공시연어일 이렇게 나와 있고 보면은 이게 이대부고 같은 경우도 동아리 활동이 되게 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율동아리 한번 운영계획 볼게요. 근데 이제 학생에게 지원해주는 그 책정된 비용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동아리 일정이 5월 28일 날 이제 3학년은 요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실은 비교과나 동아리 활동 부분에서 뭔가 쓸 내용이 없거나 지금 당장 실은 올해 이제 수시가 지나가기는 했지만 학생들이 그 수시 관련해서 아직도 자소서를 쓰거나 또는 추천서를 할 때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만 열심히 하느라고 그런 내용이 없다. 이런 학생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3학년 때도 자율동아리 신청을 받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6월 18일에는 1, 2학년들 자율동아리 신청이 있었고요. 지금 이거는 올해 얘기예요. 2020학년도 자율동아리 운영계획이니까 만약에 다른 이전 학년에 대한 거는 일정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동아리 관련해서는 활동보고서 서식 3을 작성해서 지도교사한테 이제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 중간 보고서는 최소 3회 이상, 최종 보고서는 최소 7회 이상 활동한 보고서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자율동아리라고 해서 1년에 한 번만 한 거 이렇게 다 기록해주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물론 고3은 예외예요. 근데 고1하고 고2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대부고 같은 경우는 중간 보고서는 최소 3회 써서 내야 되고 최종 보고서는 전체 활동이 7번 이상 돼야지만 또 그런 보고서를 제출을 꼭 해야지 기록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회원 학생의 경우 모임 총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80% 이상 참여해야 지도교사가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학생들이랑 뭐 이제 활동하는데 이게 사진이 첨부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뭐 그래요. 근데 사진을 꼭 첨부를 하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친구들이 모여 있는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같이 그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이 학교에 있을 때 자주자주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대부고가 핸드폰을 걷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걸로 해서 사진을 찍어 놓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학생생활,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부서별, 동아리 활동,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기록란에 특기사항만 입력할 수 있다. 이수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수시간도 다 넣었는데 이제 안 넣어요. 그래서 동아리명,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30자 이내로 기재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0자 내에 여러분들이 자율동아리에서 활동을 한 내용 중에 가장 주장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점을 갖다 30자로 딱 적어서 드리면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써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활동 계획서는 이거는 이제 다른 학교도 다 이렇게 비슷해요. 주요 활동 계획 아까 얘기했죠. 7번은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5번만 썼다고 그래서 5번만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회원 명단 이렇게 적는데 뭐 2명이어도 그렇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자율동아리 활동 보고서라고 해서 언제 몇 시 몇 시에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활동 주제 있고 결과 사진 첨부는 없네. 활동 사진 붙이기가 있네요. 참석자 전원이 활동하고 있는 사진으로 2장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친구들 모여있는 사진을 많이 찍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따로 시간 내서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점심시간을 많이들 활용을 해요. 오전에는 공부해야 되고 또 학교 끝나고 나면 청소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정신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동아리 활동들을 친구들이 많이 한다라는 거 그 시간에 많이 사진을 찍어 두시면 좋아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그리고 활동은 이렇게 각각으로 해가지고 결과물을 모아도 돼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거는 점심시간 활용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율동아리 운영계획서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거 활동해서 참고하시고요.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및 평가, 교과별 교과 진도 운영 계획 이것도 꼭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학업 성취 상황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자 여기서 보시니까 표준편차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표준편차 이렇게 보니까 국어가 9.5고 수학이 19.3, 영어가 15.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많이 어렵다거나 막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일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일반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과학탐구 실험 같은 경우 97.2네요. 이게 뭐냐고요? 평균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과학탐구 실험은 좋아해요. 잘해요. 물론 선생님 저는 도저히 이게 안 돼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점수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되게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세요. 그건 일반고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2학기 같은 경우는 14.3 어려웠다고 생각하니까 1학기 때 9.5였는데 2학기 때 14.3으로 해서 국어가 난이도가 좀 조정이 됐고 1학기나 2학기 때 영어가 조금 더 수월했었네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학생들이 시험을 봤을 때 이게 표준 편차나 이런 것들 또 별개로 학교 시험 문제가 지난번보다 좀 쉬워졌다라고 하더라도 문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익숙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러는 거에 있어서 똑같은 건데 시간에 대한 거를 좀 잘 쓰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똑같은 학생들이 똑같이 10시간씩 공부를 했다라고 해도 어떤 학생을 10시간을 공부를 하고선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어떤 학생은 10시간을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별로 좋아지지 않거나 또는 더 낮아졌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그러면 과연 그 10시간 공부하는 동안에 얼마 정도 집중력을 발휘해서 암기하려고 노력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시간을 길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암기가 최고점을 달릴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 어떤 컨디션에서 공부를 잘하고 그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많은 거를 암기할 수 있는 그 스타일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좀 찾으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이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앉아서 공부하는 게 마음에 들고 앉아서 공부하는 게 스타일에 맞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실은 30분마다 좀 환경을 바꿔줘야지만 이게 리프레시 돼가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스타일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공부라는 게 그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의 공부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마련된 공부하는 스타일이 고등학교 때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육활동에서 이대부고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아마 설명에 관련한 게 있을 것 같기는 하는데요. 학교 소식에서 공지사항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게 제일 빨라요. 학교에서 공지사항을 보시는 게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실은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대부고는 항상 미달이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사고를 가고 싶은데 좀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대부고 많이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대부고 다니는 학생들이 주로 얘기를 하는 게 확실히 학교 공부하는 분위기는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다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약간 일탈 행동하는 학생들이 없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다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딱 생각의 선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친구들 공부하고 이러는 거 방해하고 뭐 분위기가 학습 분위기가 안 좋다 절대 그런 거는 없어요. 자사고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여기서 뭐 교내 독서 퀴즈 대회, 수시 모집 유형, 독서 퀴즈 계속 얘기, 진로,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 안내 뭐 이런 얘기 있고 2번 온라인 학부모 책 모의 수능 졸업생 관련 공지사항 이건 이제 재수생 그 시험 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입생 입학 설명회 9월 10일 날에 있었네요. 영어 말하기 대회 예선 연기하는 거 생각보다 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는 뭔가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뭐 경시대회나 독서 퀴즈 이런 거는 있긴 하는데 이게 전 편입 이거는 이제 전학 오고 뭐 이러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평가 이건 열린 광장 정보 공개 학교 생활 여기가 경시대회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하기는 하는데 월중 행사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없네. 학교 소식 가정통신문 학사 일정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학사 일정 여기 비어있네. 근데 이게 그 이대부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 공부하면서 되게 만족도는 높기는 했어요. 물론 다른 학교에 비하면 더 좋은 학교는 더 좋은 어떤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겠지만 이 학교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만족도가 낮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내용을 많이 못 얻는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 및 평가 또 교과별 교과진도 운영 계획 여기 들어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중간고사 이후 계획 쭉 있잖아요. 1학년, 2학년 교과진도 운영 계획에서 여기를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1학기, 2학년 교과진도 운영 계획 요거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거죠. 과목별로 되게 많이 있기는 하는데 한번 여기서 기구과학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과학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어떤 거 할지 학사 일정에 대한 게 세부적으로 여긴 나와 있어요. 만약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학사 일정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어렵다라고 그러면 이거 지금 저희가 보는 게 교과진도 운영 계획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학사 일정에 대한 게 자세하게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 국어 탐구 대회 뭐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참고하는 제작 수단이나 참고 사이트까지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거 이렇게 활용한다라는 것도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학습지도 계획에 대한 거 선생님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써놓으시거든요. 참고자료 이런 것들 보시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관련해 가지고 탐구나 보고서 관련한 거를 작성하시려고 한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활용하셨던 이 참고자료도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보고서나 쓰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탐구활동 정리 및 보고서 정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교과진도 운영 계획을 들어오셔가지고는 아,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어떤 거를 갖다 하겠구나. 항상 그 탐구활동 정리 보고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 이 학교는 공부하고 나서 이런 보고서 관련한 게 좀 더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 보고 있는 게 1학기 수업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구과학 저희가 2학년 1학기 거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담당 학급이 7반, 11반 중에 선택자. 그렇죠? 선택 과목 선택해서 하니까 이렇게 본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 그 관련한 것들은 여러분들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대부고 소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